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워야 산다 시간 되겠습니다. 예, 어느덧 이제 7월 두 번째 방송이네요. 7월 8일이죠. 예,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방송 드린 게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배워야 산다 새로운 주에 수요일 지금 또 방송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뭐 발표 드리는 날 또 되겠습니다. 운영력이 발표 드리는 날이 종종 있죠. 발표 드리는 날은 여러분들께서 귀가 쫑긋하시고 또 이제 이 녹화 배워야 산다 녹화 그 조회수도 확 늘어나 있는데 보고 또 보고 계속 확인하시느냐고 그 발표하는 날입니다. 운용력이 뭐 지수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시장 방향성 내지는 시장 지수 예측을 썩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는데 뭐 시장이 하방 때는 뭐 밥 먹이어 줄 수도 있겠지만 뭐 평소에 시장이 뭐 여러분들 잔고를 뭐 다 만들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시점들에 있어서는 아주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직설적으로 여러분들께 또 발표를 드리는 날들이 있는데 오늘도 꽤 중요한 내용의 이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배워야 산다 지금 시장의 맥 시즌 3부의 5번째 시간 5강 시장이 지금 되겠는데요. 예, 오늘 이 주제는 세계 주식시장 신형 비패턴 가능성. 여러분들 뭐 꾸준히 이제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운용력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패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계속 이제 주입되셨던 시점들이 이제 그 4월 한 중순 정도, 4월 중순부터 어느덧 3개월 가까이 지금 돼 있는데 그렇다고 비패턴이 아닌 것은 아닌데 비패턴과는 또 다른 상당히 기관과 특성에 있어서 다른 그 신형 비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 되겠습니다. 가능성하고 붙여놨으니까 아직은 확정안은 아니겠죠. 아직은 가한 일 것인데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어떻든 확정 발표에 앞서서 가능성, 신형 비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드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번 주 이제 보면요. 그 우리가 이제 시즌 3 들어와 갖고 이제 4강, 5강이 공교롭게도 3강, 4강이 이제 운영력이 계속 강조드리던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내용들 됐었는데요. 3강 날이 이제 제약바이오 과열주의보 그날 하루에 제약바이오 270개 종목 중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이 5%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그리고 6분의 1 이상이 10% 이상 장중 급등세가 나타난 바로 그날이 6월 24일인데요. 오르고 더 세지다가 급기야는 전체 바이오주의 3분의 1 이상이 5% 이상 급등을 하는 그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배워야 산다 지지난주에 방송드렸던 내용은 제약바이오 과열주의보라는 주제로 방송을 드렸고요. 그러고서는 공교롭게도 코스닥 제약업종지수가 1800포인트 수준에서 9700단까지 좀 조정세가 딱 5거래일 동안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방송이 되겠죠. 5거래일 동안 이제 조정세가 나와서 9700단까지 코스닥 제약업종지수가 내려왔던 그 시점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과열주의보 해제하고 방송을 드렸더니 또 이제 V자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1600포인트 현재 돼 있는 게 시점들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 이번 주가 그렇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내용들 세계 주식시장 신형 비패턴 가능성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당장은 안 중요해요. 당장은 7월 말과 이제 8월 달 초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데 있어서는 기존 비패턴이든 신형 비패턴이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간다는 얘기고 코스닥이 더 세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더 세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7월 말과 8월 초 형국에 있어서는 기존 비패턴과 신형 비패턴은
아무 차이가 없는데 이제 8월 초중순이 넘어갈 때부터는 아주 달라진 거예요. 기존 B 패턴은 8월 초중순 그 특정 시점을 필두로 해갖고 시장이 대폭락이 또 나온다. 2월, 3월 달에 있었던 것 이상의 또 대폭락이 또 나온다가 9월 말까지. 예. 그게 기존 B 패턴이었죠. 예. 근데 신형 B 패턴은 그 8월 초중순의 어떤 특정 시점 이후의 양상이 달라져요. 예. 시간이 결국은 지연된 거지만, 예. 그게 달라진 부분들인데, 예. 일단 신형 B 패턴 발표에 앞서가지고, 올해 시장 방향성 관련해서 운용력이 중요 발표를 드렸던 그런 목록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다 연계 선상이 있기 때문에 쭉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신형 B 패턴이 나오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올 연초, 하긴 뭐 작년 8월 달에 이제 6개월간의 베어 마켓 랠리가 종합지수 한 2250 정도까지 온다. 그러고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시장 대폭락이 온다 하는 작년도 8월에 이제 원맨쇼 방송도 뭐 다 거기에 연계 선상이지만 어떻든 2020년 올해 지금 그걸 보면은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2020년 2월 19일 날이죠. 어느덧 반년까지는 안 됐지만 5개월이나 지났네요. 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5개월이 지났어요. 지금부터 이제 5개월 지나면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자, 2020년 2월 19일 날 벼야 산다 이제 첫 방송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맥 시리즈의 첫 방송인 2020년 2월 19일. 지금은 3-5잖아요. 지금 시장의 맥 3부의 5번째 시간인데 1-1강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완전히 끝난 대한민국 주식시장 해갖고 상반기 종합지수가 1400 수준으로 대폭락이 나타난다 하는 그 예측을 발표드렸던 날이 2월 19일. 그날 종합지수가 2200 한 10포인트 정도에 마감이 됐던 날인데, 예, 그러고는 그 다음 날부터, 금요일 날부터 시장이 막 폭락하더니 결국 1개월도 안 돼갖고 진짜 1430배까지 빠졌죠. 그리고 이제, 그 2020년 4월 12일 날, 그러고는 이제 3월 24, 25일 날 이틀 동안에 이제 시장 팍팍팍 막 종가 올려치기, 동시호가 올려치기 막 이틀 하고 나니까 종합지수가 벌써 1700단, 1750단까지 온 게 또 3월 말이고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좀 빈둥거렸죠. 4월 초에 이제 1750, 1830 그 정도 언저리에서 빈둥 하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 4월 12일 시점인데 4월 12일 날은 여러분들께 이제 배워야 산다. 4월 15일은 투표 날이었죠. 국회의원 선거 날이니까 배워야 산다를 안 했고요. 4월 12일 일요일 날 저녁 8시 토마토TV 정기 온라인 강연회에서 시장이 맞이할 4개의 시나리오 해갖고 4월 15일이 아주 중요하다. 4월 14, 16이 되겠죠. 15일은 선거날로 휴장이었으니까 14, 16일의 그 흐름 속에서 그 보여주는 그 양상이 결국은 시장이 4월 중순 이후에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 시점만 해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 공포에 막 이제 경기 침체 막 등등 이런 아주 놀라운 상황인데 지수가 한 1700단, 1750단 반등해 있으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점들이었거든요. 대중들도 다 아니 뭐 지금 이렇게 뭐 격하게 그래도 저점 대비 한 300포인트 반등이 나왔나 하던 시점인데 요 4월 14일, 16일 날의 그 양상 흐름에 따라 시장이 거기서 오히려 더 밀고 올라가면서 진짜 V자를 만드는 형국들이 되는지 아니면은 다시 2차 폭락 혹은 2차 폭락 이후에 3차 폭락으로 단기적으로 연타를 치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시점이 4월 14, 16일이다 하는 그래서 4개 시나리오 하고선 이제 뭐랄까요? 4가지 후보 패턴을 공개드린 날이 4월 12일 날이고 이제 운용력은 4월 16일, 17일 넘어가면서 이제 그 4개 패턴 중에서 B 패턴이다 하고 이제 확정을 줘드렸고요. 배워야 산다 방송은 4월 22일 날 있었기 때문에 4월 22일 날 이제 배워야 산다에서 운용력이 이제 B 패턴으로 결정됐다. A 패턴, B 패턴, C 패턴, D 패턴. 좀 이따가 뭐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B 패턴으로 결정되었음을 발표드리면서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달 사상 또 유례없는 초유의 역대급 강세장이 온다 그런 제목으로 방송드렸던 날이 이제 4월 22일이고요. 이제 7월 5일 그럼 이제 B 패턴 계속 B 패턴에 있어서 어떤
사소한 뭐 모양상의 어떤 변화 아니면은 시장이 코스닥, 나스닥 중심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코멘트를 드려도 특별히 이제 지수에 관련돼서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또 엊그제가 되겠죠. 엊그제는 아니군요. 3일 전이군요. 7월 5일 날 또 이제 저녁 8시 토마토TV 정기 온라인 강연회에서 하반기 시황 관련 중요 발표라는 제목으로 1시간 20분 방송을 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뭐 그 토마토TV가 아니죠. 이토마토 홈페이지,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으로 오늘도 뭐 이따가 방송 끝나고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하반기 시황 관련 중요 발표해갖고 신형 비패턴, 기존 비패턴에서 운용력이 생각했던 거와 그 기간과 어떤 형태가 다를 수 있는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가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듯이 이 신형 비패턴의 이제 후보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공개 드린 게 이제 7월 5일 날 이 정기 온라인 강연회고요.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방송에서 여기 지금 배열산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그쵸. 아까 그 이제 2월 19일 날 운영육의 배열산다 방송에서 10년 주기 대폭락장 90년대 이제 97, 8년 2008, 9년에 이은 2007, 8년에 이은 그 월봉상에 나중에 이제 후에 가서 이제 보더라도 아주 굵직하게 폭락이 이제 찍혀 있는 그 10년 주기 대폭락장이 눈앞에 있다 하고선 이제 방송드린 차트도 딱 그렇게 그거 드렸죠. 한 1437포인트 정도까지 그려드린 것 같은데. 쭉 보면. 한 그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2월 19일 날 되겠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대만이 폭락장을 주도하게 된다. 한국은 이 차트에 있어서는 이 3개국이 아주 공교롭게도 시장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도 대폭락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 유의미한 신호들을 동시에 막 주는 차트에서는. 그래서 한국은 헤드앤숄더 완전히 교과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 2월 달 중순이고요. 일본은 아일랜드 리버스라는 이제 시장의 대변곡 신호가 3개가 연달아 이제 작년도 연말 연초에 하고 뭐 일본 그때 뭐죠? 뭐 뱅크 오브 재팬이 뭐 시장 주식을 뭐 이제 매입한다 뭐 어쩌고 뭐 저하면고 또 이제 유동성은 들어오는데 시장 메이저 주체 세력들은 갖다 때리니까 이게 아일랜드 리버스가 3개가 발생한 거였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사이클이 3+1 이제 버블 사이클까지 다 완료된 그런 시점이었다 해갖고 2월 19일 날 뭐 방송 보면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그려드렸죠. 헤드앤숄더 흔히 얘기하는 헤드앤숄더가 완전히 만들어진 시점이다 하고 요 다음 날부터 이제 지수가 한 달 동안 우구장창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도 2210.34죠. 이날 방송 드린 날이 1430 몇 포인트까지 한 달 동안 이제 쉴 새 없이 빠졌고요. 일본 니케이가 아주 유의미한 양상들이었죠. 11월, 12월, 1월, 12월, 1월, 2월 넘어오면서 갭상승 이후에 한 12거래일 정도 갇혔다가 다시 갭하락 나왔다가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재팬 뭐 하고선 이제 돈 갖다 밀어붙이는데 주체 세력들은 그냥 아이고 신난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선 막 갖다 던지니까 또 아일랜드 리버스가 두 번째 게 또 발생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달 하순 세 번째 아일랜드 리버스 그리고선 이제 요양상 여기가 이제 2월 19일 날 방송 그 시점이고 일본 니케이도 요 다음 날부터 수요일 날이 배워산다 방송이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그냥 우구장창 일본도 엄청 많이 빠졌죠. 대만은 중장기적으로 2009년 패턴 이후에 1파동, 2파동, 3파동의 네 번째 이제 오버슈팅 파동까지 종결이 됐다 그래 했던 그런 내용들 됐었고요. 그래서 2월 19일 날 1400 폭락론 하면서 차트에서는 저런 또 유의미한 신호 그리고 시장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이 보여주는 그 시점들이 뭐 지수는 강한 척 하더라도 가장 이제 또 금융위기 내지는 시장 대폭락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은행주, 보험주 이런 금융주들이 완전히 시장이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신호들을 준다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 초올리기 아마 1월 말부터 2월 중순으로는 거기까지 삼성전자만 그냥 막 드립다 초올려갖고 시가총액 한
5위권, 10위권. 그래갖고 지수는 받쳐놓는데 대중주들, 우리가 흔히 뭐 투자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뭐 시가총액 최상위권만 하진 않잖아요. 보편적인 대중주들은 이미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또 다이빙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들. 그리고 조지 소로스와 이제 친트럼프 계열의 이제 역학관계, 여기에 있어서도 조지 소로스가 이번에 큰 하방을 지금 하방 공격, 뭐 조지 소로스 회장님이야 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상당히 역사에 남을 하방 공격들을 그래도 한 10년에 한 번씩은 꼭 하는데 요번이 그 시점으로 보여진다 하든 그게 2월 19일에 1400 폭락론이었고, 그래서 당시 뭐 보면 이제 모든 사이클이 완전 종결됐다.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오는 베어마켓 랠리, 사실상 약세장인데 지수는 어떻든 강한 척 받쳐놓고 큰 폭락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사이클이 종결된 시점이다. 기다리고 있는 거는 대세 하락, 10년 주기의 역사적인 하락장이 곧 시작될 것이다 했는데 2월 19일 방송 이틀 후인 2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대폭락이 났죠. 그리고 4월 22일 날 이제 배열산다에 있어가지고는 여기부터가 이제 A 패턴, B 패턴, C 패턴, D 패턴. 이게 무슨 제목에도 지금 신형 B 패턴하고 써 있는데 또 최근에 배열산다를 보시기 시작하신 분은 대체적인 무슨 얘기냐? 저 뭐 B 패턴이 이게 뭐 주식 용어인가? 뭐 이게 세계적인 석학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어인가 궁금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A, B, C, D 운용력이 4월 22일 방송, 그러니까 이걸 공개드린 건 4월 12일이고 운용력이 최종 확정한 거는 4월 16, 17일인데 그 방송에서는 4월 15일이 선거날로 휴장이어서 배열산달 안 했기 때문에 4월 22일 날 이제 공개를 드렸던 건데 그 네 개의 패턴, 그 A 패턴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의 패턴으로서 그 이후 국면에서 이제 몇 개월 강세 흐름 나타났다가 한 1년 정도 조정이 세게 나타났다가 그리고 한 11년에 걸쳐서 대세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 A 패턴. 그리고 투버블 투폭락 패턴 B 패턴. 이게 이제 버블 글로벌에 있어서 우리야 뭐 그렇게 큰 대버블은 아니었지만 글로벌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2016, 17, 18, 19 오는 동안에 정말 대버블이었죠. 나스닥에 있어서도 또 뭐 S&P나 다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퍼 수준도 뭐 기본 뭐 한 4, 50배 막 이상 올려붙이는 이제 대버블. 그런데 이 대버블에다가 이제 큰 폭락이 2월 달에 나왔는데 대버블을 하나를 더 센 걸 또 만들어 놓고 또 더 센 대버블을 주니까 더 센 대버블 위에 더 센 폭락이 나타나는 투버블 투폭락 패턴, 이게 B 유형. 그래서 이제 6월달, 7월달 국면들까지는 상당히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8월 달에 가갖고는 이제 폭락이 나타나는 B 패턴, 그리고 C 패턴은 2004년도 중국 쇼크 이후에 나왔던 L자 하락, 그러니까 한 7월 초 정도까지 딱 지금 시점까지 계속 이제 한 1400 왔다가 이제 1750, 1800 반등 왔다가 또 1400 갔다가 한 1650 반등 왔다가 또 1400 왔다가 이러다가 딱 지금 시점인 한 7월 달부터 추세적인 상승기를 들어가 있는 게 2004년 중국 쇼크 이후의 패턴. 그리고 D 패턴이 전형적인 3단 급락 패턴. 그렇게 해갖고 그 시점 이제 A와 B의 유형은 4월 15일 이후에 강세장 흐름, 어떻든 최소 3개월 이상 강세장 흐름이 나타나는 고양상이 될 것이고, C와 D는 그쵸, 4월 15일 이후 국면에 다시금 이제 폭락세가 또 나타나는 그 C와 D인데, 운용력이 4월 12일 날 온라인 강연회에서는 아마 4월 15일 전후에 운용력이 최소 2개로는 압축을 시킬 거다. A, B 중에 하나 혹은 C, D 중에 하나 4월 15일 이후에 위쪽이냐 다시 폭락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4월 15일 전후 한 16, 17일이면 결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공개를 드리겠다. 즉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게 4월 12일이고, 공개, 모두에게 TV를 통해서 공개드린 건 4월 22일. 근데 하나로 압축을 했었죠. A, B 중에 하나다가 아니고 B 패턴, 투버블, 폭락 패턴으로 보인다. 그래갖고 이제 4월 22일 방송을 드렸는데, 4월, 5월, 6월 장세의 흐름은 역시 B 패턴 그대로 현재 지금 전개는 됐었는데, 그래서 그 A 패턴 같으면은 이런 거였죠. A 패턴은
스페인 독감 이후의 패턴, 그걸 이제 대입해 보면은 대략 미국에 있어서는 올 한 10월 달, 11월 정도까지 강세장이 나타났다가 정고점을 넘기는 강세장이 나타났다가 그리고 2021년 연중은 거의 연중 내내 그냥 다시 하락세가 해갖고 연중 전저점까지 또 빠졌다가 그러고선 이제 2020한 2년 정도 가서 거기서부터는 거의 한 10년 대세장이 오는 게 옛날 스페인 독감 때의 그 패턴인데 그게 나올 수도 있다가 A 패턴. 그러니까 뭐 스페인 독감 이후에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걸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고 A 패턴 진행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뭐 7월 달 혹은 11월 달까지 올랐다가 8 내지 16개월 조정 후에 대버블 장세 돌입 뭐 등등 그런 내용이었고요. B 패턴이 이거였죠. B 패턴이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상승장. 4월, 5월, 6월, 7월 해갖고 말도 안 되는 대상승장이 났다가 8월 초중순 그리고 9월로 가면서 말도 안 되는 대폭락장이 다시 오는 게 이게 B 패턴이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그 5월 달 넘어와 갖고는 B 패턴은 코스닥에서 나온다고 우선 명확하게 얘기를 드렸죠. B 패턴은 그 코스피도 오르긴 올라도 그렇게 아주 세지는 않고 코스닥, 다우와 나스닥 중에서는 나스닥,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는 코스닥. 그래서 코스닥의 고점이 7, 8월, 8월 달 초순 정도 900포인트는 따놓은 당상이 되고 오히려 한 1100까지도 밀고 올라갈 수 있다 하던 게 이제 그 B 패턴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뭐 B 패턴에 있어서는 투버블 투폭락 패턴 뭐 소로스에 관련된 얘기들 그 투버블 투폭락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결국은 이제 8월 달에서 또 9월 달로 큰 폭락을 줌으로써 트럼프가 이제 도저히 이제 넉다운 돼하고 거기서는 어떤 새로운 유동성 투입도 안 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소로스가 연초 1월 달에 이제 얘기했듯이 나는 이 폭락을 만들므로써 트럼프를 낙선시키겠다. 물론 그건 또 외형적인 거고 결국은 폭락을 만들므로써 돈을 더 많이 벌겠다가 가장 근간이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그 어디죠? 다보스 포럼에서 1월 24일 날 그렇게 발표했듯이 그러면은 또 8월 달까지 큰 버블을 만들어야 다시 또 이걸 또 하방으로 공격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얘기들을 주로 드렸던 게 4월 22일 방송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B 패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4월에서 5월로 가는 초기 시점은 중장기 낙폭과대 플러스 단기 낙폭과대가 결합된 낙폭이 아주 큰 종목들 이게 경기 민감주든 또 소비재 종목이든 4월 달에서 5월 달 양상에서는 중장기 낙폭과대 플러스 낙폭과대 가장 많이 중장기적으로도 3년, 4년, 5년, 6년에 걸쳐 갖고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거기서 시장이 2월 달, 3월 달 폭락할 때 또 반토막이 난 종목 그런 종목이 크게 폭등하는 시점이 4월이 된다고 그랬고 오히려 또 후기 국면 5월, 6월, 7월 이렇게 넘어가는 후기 국면은 그쵸 바이오의 초강세장이 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4월 22일 얘기들이 됐었고요. C 패턴은 당시 4월 20일 방송에서 요거는 그 2004년도 중국 쇼크 때 패턴 요거랑 굉장히 그때 차트가 좀 비슷한 면도 있었거든요. 요게 2004년 중국 쇼크 이후의 패턴인데 그러고는 이런 딱 한 7월 달 초순 정도까지 계속 L자형으로 반등 또 이제 1400단에 다시 갔다가 반등 나왔다가 반등 진폭은 점점 작아지다가 7월 초가 되면 추세적인 상승기가 오는 게 C 패턴인데 그러니까 C 패턴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이죠. 아래쪽으로 또 빠졌다가 움직이는 이때 굉장히 좀 유사한 비슷하게 차트를 그때 만들고 있어서 C 패턴도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면들이 있었던 시점들이고요. 그리고 D 패턴이 이제 D 패턴은 전형적인 3단 급락. 그래서 과거 08년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IT 버블이 꺼진 00년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시점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3단 급락. 근데 여기에 대해서 B 패턴으로 확정했다 하고선 발표 드린 날이 4월 22일 날 방송이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B 패턴이 뭔지 아시겠죠? B 패턴이 결국은 4월, 5월, 6월, 7월, 8월 초순까지 초강세장이 나타났다가 8월 초중순에 특정일을 필두로 해갖고
9월 한 25일 정도, 8월 말 9월 달 여기에 거대한 폭락을 하고 10월 달, 11월 달을 계속 밑에서 그냥 빈둥빈둥 하다가 그리고 12월 달 또 되면은 12월 달에 한 7 내지 10거래일 동안 거기서 또 저점을 깨고 폭락이 나왔다가 그러고 대바닥을 잡고선 이제 대세 상승기로 돌아가는 게 B 패턴인데 아직은 저거 하고 있군요. 그런 그게 이제 B 패턴에 대한 내용들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B 패턴이 뭐 당시 보면은 4월 22일 날 보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아도 4월 그 중순만 하더라도 그쵸, 그거 1700, 1800 근처 여기 반등한 것도 사실 기적이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던 때죠. 갑자기 그냥 모든 교육이 막혀버리고 또 경제활동이 막혀버리고 경기도 또 갑작스럽게 그냥 올스톱이 되는 그런 양상들이 되니까 시장이 오히려 1700, 1800 반등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기적적인데 거기서 V자로 오히려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넘겨버린다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가능성 0.001%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당시 시점들이어도 당시 시점이어서 여기 타이틀을 B 패턴의 가능성이 0.001%일 것 같아도 그렇게 된다. 왜? 그 시점 보면 이제 WTI가 막 마이너스 뭐 30 몇 불 갔다가 10% 오니까 그거 갖고서 막 뉴욕 증시가 막 급등하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실적 연동성과 경기 지표 연동성이 0이 되었다는 얘기죠. 오로지 유동성 힘겨루기, 돈 싸움만이 존재하는 그 장세인데, 그죠? 돈의 힘으로 어쩌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운용력이 생각하는 B 패턴대로. 근데 그 시점 보면 이제 4월, 그죠? 3월 이제 마지막 주 그리고 4월 첫째 주, 둘째 주 넘어오는 시점들 보면은 이때만 해도 지수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밤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잠결에 휴대폰으로 미국 증시 궁금해갖고 막 보시는 분 있으세요? 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봐요. 지금은 안 본다고요. 지금은 뭐 다음날 뭐 뉴욕 증시가 뭐 1500포인트를 빠졌든 올랐든 별 그렇게 의미도 없고 그럴 일도 별로 없고 그냥 하니까. 근데 2월, 3월 달 이럴 때만 해도 4월 초중순까지만 해도 그냥 자다가도 그냥 잠결에 막 새벽 1시 반, 2시에 그냥 문득 깨갖고 휴대폰을 내가 보려고 깬 것도 아니고 너무 그냥 궁금하니까 또 깨서 이게 또 보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잠 슬쩍 들면은 이제 또 한 4시 반 막 이렇게 돼서도 그냥 갑자기 또 궁금해갖고 막 깨서 보게 되고 하던 때가 그때인데 운용력이 그 흐름들을 뉴욕도 그렇고 또 뉴욕 시장에 대한 한국 시장의 이제 다음날 전기 양상들을 봐도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분명히 2월달, 3월달 국면에서는 하방팀이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어떤 딱 흔히 얘기하는 수렴부 내지는 딱 이제 힘겨루기가 끝나는 위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30분 봉이 왔다 갔다 했어도 이제 특정 시점 여기서 아래로 푹 하고 빠지느냐 위로 푹 하고 올라가느냐 하는 그런 자리들. 그럼 그 하방 국면에서는 분명히 반등은 나와도 뭐 하루 이틀 반등은 나와도 어떤 특정 이제 힘의 딱 방향성이 결정된 시점 같은 그냥 이제 하방 팀이 와가지고 그냥 뭐 그냥 S&P 선물 뭐 나스닥 선물 해갖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뭐 한 1시간 2시간 사이에 그냥 한 1500포인트 2000포인트를 초토화시켜 놓던 그 힘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런 딱 이제 중요한 어떤 이 나름대로 힘의 균형 속에서 위냐 아래냐 이런 시점에 그냥 뭔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계속 무조건 재료가 그 시점에 없든 아니면 시장은 그날 어떤 악재에 노출돼 있든 무조건 또 쳐올리기 시작하는 그 양상들. 그래서 뭐 그 시점 보면 뭐 두 손 글러브, 뭐 한 손 글러브 이런 뭐 예시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시점들이 그게 결국은 하방 팀은 오히려 상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당시 보면 트럼프가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유동성을 뭐 투입하고 금리를 뭐 거의 제로 수준 이하로 낮추고 뭐 등지해서 모든 저걸 동원해서 증시를 끌어올리겠다. 트럼프 팀은 당연히 그렇게 끌어올리는 쪽인데 소로스 계열의 2월달, 3월달 폭락을 주도했던 주체 그쪽에 있어서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운영률 봤을 땐. 아니 이 팀은 왜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여기서 다시 안 누를까?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구나. 오히려 6월달, 7월달, 8월달 해갖고 증시를 버블을 이렇게 톡톡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버블이 다시 크게 나올 수 있게. 그 3월 한 25일인가요?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그걸 딱 피크로 해갖고 거기서 정산받고 일단 끝낸 흐름이라면 2월, 3월 사이클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대한 줄이에요? 가급적이면 어차피 저기선 돈을 퍼부어갖고 이제 막 반등시키려고 할 건데 그걸 어거지로 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더 도와주는 양상. 그래서 버블을 크게 내갖고 오히려 7월달 뭐 하순, 8월달 초순 해갖고 하방 세팅을 또 하고 그러고 내리꽂는 게 안전할 거 아니에요. 모든 하방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버블이 크게 나오고 더 이상 들어올 자금이 없는 상태가 돼야 그냥 거저 그냥 또 이길 수가 있지. 어거지로 그걸 뭘 누르고 힘을 써갖고 뭘 제압하려고 하면 당하죠. 옛날에 보면 뭐 영국 정부랑 소로스 펀드랑 이제 붙었을 때는 소로스 펀드가 이겼잖아요. 영국 정부가 굴복하는.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 또 뭐 중국 쪽에서 이제 환율 싸움 붙고 했을 때 또 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기고 먹을 게 많게 하려면은 이걸 띄우는 작업이구나. 거기에 대한 판단으로 B 패턴에 대한 얘기를 그때 강조를 드렸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 B 패턴 아직 시간 좀 있죠. 33분이니까 시간 뭐 적당합니다. 기존 B 패턴은 이 기존 B 패턴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신형 B 패턴과의 차이가 뭔지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 기존 B 패턴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 온라인 강연회에서 사전 예고 A, B, C, D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 4월 중순 전후 시점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월 16, 17일 날 운용력이 B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4월 22일 날 배워야 산다 방송에서는 이제 발표를 드렸던 그런 시점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8월 달 초까지 900포인트 내지는 그걸 상회하는 상승 전형적인 B 패턴이 나타나고 코스피는 B 패턴까지는 못 가고 대략 한 2360에서 2430 이것도 뭐 적은 건 아니니까요. 당시 지수가 그래도 한 1800고 정도였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8월 초중순을 필두로 해갖고 상툴만 들고 9월달 말까지 9월 한 25일 정도까지 2차 대폭락이 나타나는 게 기존 B 패턴인데 중요한 건 이제 7월 5일 날 이제 발표한 온라인 강연에서 7월 정규 온라인 강연에서 발표한 신형 B 패턴과 대동소이한 것인데 기간이 크게 달라지고 좀 그러나 기존 B 패턴과 신형 B 패턴은 7말 8초 흐름까지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7말 8초 흐름까지는 어차피 똑같은데 이제 8월 초 중순 넘어갈 때 거기서는 확 바뀌는 게 기존 B 패턴과 신형 B 패턴인데 아직은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글로벌 시장이 큰 조정 없이 그 7월 5일 시점 필두로 해갖고 거의 6개월 가까이 그럼 연말과 연초 시점 되겠죠. 연말과 연초 시점까지 강세장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다른 거죠. 8월 초중순에 정점을 만들어서 폭락이 시작된 것과 오히려 11월 말이나 12월 혹은 1월 달 뭐 한 중순 거기까지 그냥 계속 버블을 확장시키고 나왔고 거기서 폭락시킨 건 이건 아주 큰 차이인데 그러니까 8월 초중순까지는 똑같은 거고 8월 초중순 이후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근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기간의 문제지 8월 초중순이냐 연말 연초냐 그 기간의 차이지 결국 큰 버블을 만들고 큰 버블에 대해서 또 큰 폭락이 온다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대세 국면들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신형 B 패턴의 형성 시에는 연말 연초 시점 빠르면 미국 대선 직후 시점인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인가 그렇죠. 한 11월 중하순 정도 11월 15일에서 한 11월 20일 아주 빠르면 그 정도가 될 수 있겠고 그게 아니면은 12월 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새해 벽부 1월 20일인가가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연임이 되든 아니면 바이든이 되든 그거보다 한 보름 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새해 벽두가 되겠죠. 새해 벽두 폭락이 제 기억으로는 2000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이 이제 99년도 98, 99년 IT 대버블, 닷컴 대버블 하고선 00년 이제 그땐 우리 투자자들이 밀레니엄 버그 99년 12월 31일 자정이 되면은 전 세계 이 전산이 다 마비되고 전산이 다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난리가 날 수 있다는 막 그 우려감 속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 밀레니엄 버그는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새해 벽두가 되니까 증시가 대폭락을 했죠. 막 미국 나스닥 대폭락, 코스닥 대폭락, 코스피 대폭락하고 증시가 막
수직 폭락이 연초 새해 벽두에 나타났던 게 2000년인데 뭐 그런 양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신형 비패턴 같은 경우에 확정, 그러니까 운용률 봤을 때 기존 비패턴이 맞느냐 아니면 신형 비패턴이 맞느냐에 대한 확정은 늦어도 8월 초중순 이전엔 될 걸로 보입니다. 좀 빠르면은 한 7월 달 중순, 아주 빠르면 한 7월, 지금 7월 8일이죠. 한 다음 주 이런 뭐 7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으면 한 7월 말, 7월 뭐 한 20일 아니면 월 말 그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그래도 뭐 8월 첫째 주를 넘기진 않을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은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 비패턴도 가능성이 완전 죽은 건 아니고, 그러나 신형 비패턴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신형 비패턴을 지금 갖고 온 거고요. 신형 비패턴 형성 시에도 역시 최대 폭등은 한국이고요. 한국의 코스닥. 신형 비패턴은 이제 연말까지 다우도, 나스닥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연말까지 밀고 갔다가 이제 연말 혹은 연초 흐름, 11월 하순이든 1월 달 초순이든 거기서 폭락이 나온다가 신형 비패턴인데, 신형 비패턴이 나도 최대 폭등은 역시 한국의 코스닥, 그리고 섹터에 있어서는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제약바이오. 그 신형 비패턴이 전개될 경우에 주요 지수의 목표치 한번 보면요. 신형 비패턴이 전개될 경우에는 한 연말 정도까지 다우 지수는 35,000포인트 이하 정도까지는 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코스피는 이하라고 써 있고, 나스닥, 코스닥은 이상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25,800포인트 그렇게 되고 있는데, 대략 한 33,000-4,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고점, 역사적인 정고점만 한 슬쩍 한 10% 내지 15% 정도 상회해 갖고 대중들을 이제 새로운 2021년 초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을 딱 주는 시점, 거기에 상투 만들고 이제 발락 나오는 한 35,000 좀 안 되는 한 33,000-4,0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연말까지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 신형비 패턴으로 갈 경우에는 연말까지 꽤 많이 뻗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현재가 뭐 이번 주에도 조금 더 올랐죠. 조금 더 올랐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게 일요일 날 내용 기준이니까요. 그 17,000포인트, 대략 한 70% 정도 연말까지. 그러면 사실 지금도 대버블인데 나스닥 10,000포인트도 버블입니다.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는 한 5년 후 정도 가서 월간 차트를 봤을 때, 이 시점 이후로 푹 빠졌냐, 이 시점 이후로 계속 치고 올라갔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버블이 더 확장돼도 그 시점 이후로 더 많이 치고 올라갔으면은 거기는 버블 자리가 아니지. 그쵸? 상투 언저리가 버블이지. 그 나스닥은 그래도 요양상으로 됐을 때는 상당히 버블이 더욱더 확장을 해갖고 하반기 중에 거의 한 70% 정도 추가 상승하는 17,000포인트 이상의 지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거고요. 코스피는 3,000포인트 이하, 그러니까 한 2,800 정도 되겠죠. 정고점이 2,607포인트인가 그런데요. 2016년이었나요? 7년이었나요? 18년이었나요? 18년 전치였나? 그쵸? 2,607포인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슬쩍 넘기는 정도가 되겠죠. 다우도 정고점 대비 한 10 내지 15% 정도라면, 우리도 그 정도 되는 한 2,800 정도, 그 정도까지 연말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밀고 올라가도 그럼 뭐 현재 지수가 2,150포인트니까 한 700포인트 폭 정도 있는데, 그 700포인트 중에 거의 한 반 이상, 한 400포인트 이상은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다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있어서는 현재 750포인트인데, 신형 비패턴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오히려 900도 넘기고 1100도 넘기고 한 1300 정도까지 연말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신형 비패턴 전개 시에, 그렇죠,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7,200포인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형 비패턴으로 될 경우에는 연말까지 거의 한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45,000 정도, 그러니까 현재 대비로도 한 2.5배 가까운 추가적인 상승이,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고 그럼 뭐 새로운 하반기 장세가 새로운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로 보여진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에 있어서는
현재 1300포인트 수준인데 역시 이것도 2.5배 이상 한 27,000포인트 정도 거기까지도 보인다 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형 B패턴의 이제 실현 확률 결국 기존 B패턴이냐 원래 운용력이 생각하던 8월 초중순 고점의 B패턴이냐 아니면은 이제 연말까지 확장되는 신형 B패턴이냐 중에 운용력은 신형 B패턴이 나올 확률도 현재 시점 봤을 때 50% 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신형 B패턴의 가능성이 한 10%, 기존 B패턴의 가능성이 90%면은 굳이 방송을 드리진 않겠죠. 그냥 저 혼자 이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좀 한 50% 이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면 그때 뭐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현재 봤을 때 한 50% 이상의 확률은 있다고 보여갖고 신형 B패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린 거고요. 현재 봤을 때는 뭐 또 기존 B패턴과 새로운 신형 B패턴의 가능성을 일단 한 5대5 정도로 놓고 관찰은 하는데 지금 그래도 흔히 여러분들이 애기들한테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더 좋아 하면은 애기는 뭐 굳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든 하나 찝어야 된다 하면은 신형 B패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은 뭐 7대3, 8대2까지는 안 됐어요. 대략 한 55대 45 내지는 60대 40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하는 뭐 7월달 중순이나 말 혹은 늦어도 8월 첫째 주까지는 이게 신형 B패턴이 아니다. 혹은 기존 B패턴이 맞다. 아니면 기존 B패턴이 아니고 신형 B패턴이 확실하다 하고선 아마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어떻든 지금 B패턴 요긴하게 잘 활용해 왔잖아요. B패턴 덕에 지금 4월달 또 5월달 흐름에 있어서는 중장기 낙폭과대 플러스 단기 낙폭과대의 소비재, 경기민감주 이런 걸 또 잘 활용을 했고 또 5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잘 활용을 했는데 근데 왜 느닷없이 기존 B패턴이 아닌 그 신형 B패턴을 운용력은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신형 B패턴을 생각하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 큰 계기는 이 6월 중순 이후죠. 6월 마지막 주 이제 7월 초 넘어오는 요 국면에서요. 물론 코스피는 벌써 6월 첫째 주부터 조정을 받았지만 6월 첫째 주까지가 이제 반등 나오고 거기서 이제 계속 조정이잖아요. 코스피 지수와 경기민감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1개월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시장에 그래도 강세 섹터라고 하는 제약바이오 물론 또 그 밑에는 또 인터넷 게임도 있고 또 전기차도 있고 또 2차 전지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왜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개인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 섹터들 그래도 살아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 한 24일 거의 6월달 마지막 주 그리고 7월 초 여기는 2주일 동안 거의 눌림목이죠. 슉 하고 좀 조정 나왔다가 슉 하고 좀 반등 나오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제 밀고 가는 그야말로 이제 6월 중순 때 그런 막 폭등 흐름의 느낌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좀 조용조용 하루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그때처럼 막 하루에 거의 한 6분의 1의 뭐 종목들이 10% 이상 폭등한다든가 그런 뜨거움보다는 조용하잖아요. 조용히 또 거기서 또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그런 식으로 다시 좀 이렇게 정제되고 냉각되는 이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이 지금 이 양상은 왜 나타나는 것인가? 운용력이 기존 B패턴을 얘기 들을 때 항상 뭐라고 했어요? 특히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얘기 들을 때 5월 중순보다는 5월 하순이 5월 중순만 해도 별로 그렇게 뭐 제약바이오 이런 거 그렇게 뜨겁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3월 중순 시장은 3월 24, 25에
정점을 찍고 돌아섰지만 한 3월 한 10일, 15일부터 시장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 진단키트주 또 뭐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 이런 게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3월 중순에서 4월 초 첫째 주 거기까지는 이제 진단키트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 이게 셌었는데 4월 달은 내내 거의 그쵸 중장기 낙폭과대 이제 경기 민감주들 막 소비재 뭐 롯데지주 뭐 등등 해갖고 이런 뭐 중장기 낙폭과대 지주사 뭐 PBR 0.15, 0.1 막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음식료 무슨 이제 식료품 또 소비주 뭐 홈쇼핑 뭐 등등 해갖고 이런 것들 막 이제 폭등하는 시점들이 4월 달이 됐었고 5월 중순은 제약바이오가 거의 뭐 인기가 전혀 없던 시점인데 운용력이 5월 중순보다는 5월 말이 더 뜨거울 것이고 5월 말보다는 6월 첫째 주가 더 뜨거울 것이고 6월 초순보다는 6월 중순이 되면 훨씬 더 뜨거워질 것이고 6월 말이 되면은 이제 좀 이 정신 나간 분위기로 형국이 이제 막 전개되기 시작한다. 7월 달이 되면은 심지어 막 가상화폐 막 국면들처럼 2017년도 11월, 12월 막 그냥 뭐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이거 훅 하고 이거 뭐 수급 몰리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번쩍 그냥 한 또 막 그냥 한 2배 치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속출하는 그 형국들로 전개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7월 달 한 초순 중순만 되면은 대중들이 야 막 그냥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예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상투를 이제 만드는 그 국면들 그러고는 이제 8월 초중순에 완전 상투 찍고 이제 폭락하는 그 양상이 된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6월 24일 제약바이오 투자주의보 방송드린 6월 24일 필두로 해갖고는 한 2주 동안 좀 조용하죠. 조용하고 이건 숨고르기죠. 숨고르기. 근데 이게 8월 초 중순 이 상투를 만드는 구조면은 지금 단계에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섹터든 어떤 시장이든 어떤 구조든 그게 2004, 5년장이든 2015년 상반기장이든 2017년 연말에서 18년 연초 오는 장이든 이거 흥행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시킨 거예요. 예. 살살살살 이제 달궜다가 조금 더 뜨거운 불로 살살살살 달궜다가 조금 더 뜨거운 불로 살살살 달궜다가 거기서 이제 각 있게 갑자기 온도를 높이면서 예,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돼야 되냐면 아 저건 그냥 아무 위험이 없는 거구나. 그냥 무조건 그냥 저 쫓아 들어가서 사면은 하루라도 일찍 사는 사람이 먹는 거고 그냥 사면은 저거는 그냥 무조건 돈이 되는 거구나. 그냥 주식 한 번 투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빠지는 거는 없는 거구나. 그냥 무조건 오르는 거구나. 예. 사면 오르는 거고 내가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타갖고 막 뛰어들어야지 예, 한 푼이라도 더 벌겠구나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불 한 단계 올려놓고 5월달 하순, 6월달 초순 2단계 올려놓고 6월달 중순 3단계 올려놨는데 거기서 지금 불을 온도를 다시 낮추고 있는 거예요. 빈둥거린다는 건. 이래버리면은 또 거기다가 6월 말에 또 저것도 있었잖아요. 종합지수 막 100포인트 하루 폭락 줬다. 다음날 다시 메꿨지만 코스닥도 동반 폭락 막 7% 줬다가 다음날 메꾸고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보여주면은 예, 7월 달에도 막 불을 붙이고 달고 있는데도 1개월 이내 시점에 그런 폭락한 자국들이 있으면은 대중들이 아 저거 막 저렇게 맨날 올라가도 내가 또 괜히 오늘 샀는데 갑자기 하루에 종합지수 100포인트 폭락, 7% 시장 폭락 이게 나올 수도 있어 하는 그게 있으면은 못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 뭐예요? 지금의 단계가 이게 8월 초 상투를 향해서 만드는 단계면은 6말 7초가 아주 뜨거워져야 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건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길게 가져가겠다. 시장 국면을 오히려 한 8월 달 초 이렇게 정점으로 훅 하고 달궜다가 훅 하고 빼는 구조가 아니고 길게. 그러면은 상당히 좀 과열 기조에 나타난 이제 6월 말 이런 데선 다시 브레이크 걸고 좀 이제 온도 좀 낮추고 숨고르기 가져가고 그러고는 이제 다시 1단계 또 2단계 3단계 온도 슬슬 높이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형 비패턴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달 정도 되겠죠? 10월 달 내지는 한 11월 그 단계가 되면 온도를 확 올리겠죠. 예. 온도를 확 올린다는 거는
장세를 아주 뜨겁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대중들이 이건 뭐 그냥 하루라도 일찍 달라붙으면 먹는 거구나 하고 그 확신을 갖고 항상 어떤 섹터든 어떤 시장이든 항상 똑같거든요. 그 과정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들인데 이걸 운용력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코로나 경기 침체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주식시장에 지금 코로나 그렇게 아주 해소기미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좀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땐 좀 확산기미지.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이제 잡혀가지고 바로 이제 글로벌 교육도 정상화되고 모든 환경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바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 시점들인데 이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이한 게 이 주식시장으로의 이 코로나 국면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마땅히 투자처가 또 없는 국면 이게 되니까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은 계속 있죠. 주식시장에 어떻든 관심을 갖고 내가 사고 싶은데 그리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또 끝나긴 끝날 거니까 그럼 뭐 경기도 다시 좋아질 게 같고 주식시장에 계속 그러니까 주로 기다리는 건 지금 다 폭락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단 1800이라도 빠져주지 1900이라도 빠져주지 한 1500, 1400 다시 한번 빠져주지 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어떻든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들은 계속 있는데 유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팔아도 주식시장에서 빼서 다른 용도로 이걸 장고에서 빼갖고 유출된 게 없고 팔면은 또 뭐예요? 아, 지금 바이오가 막 오르네? 그럼 바이오 따라 샀다가 또 이걸 팔았어요. 그럼 여기 뭐 여기 어디죠? 뭐 게임주가 오르네? 그럼 또 게임주도 샀다가 또 팔았어요. 그럼 이게 팔고선 챙겨서 나가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날까 생각을 했더니 이게 우리가 보편적인 강세장, 뭐 2005, 6, 7년, 8년 넘어올 때, 그리고 뭐 2000 또 한 뭐 15, 16, 17 넘어올 때도 보통의 강세장은 어떻게 돼요? 유입도 있지만 유출도 끊임없이 나오죠.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 속이든 올라가서 거의 이제 뭐 7부 능선, 8부 능선 꼭지든 사람들이 뭔가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이익이 됐든 아니면 돈을 못 벌었든 이걸 갖고선 뭔가 활용하려는 이게 시간 조절을 실패했네. 시간 조절을 실패했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요지는 어떤 용도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이제 회수해갖고 그걸로 부동산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뭐 등등 아니면 해외를 가든 항상 용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금만큼 또 나가는 자금도 많은데 이 코로나 국면들 속에서는 희한하게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무슨 상가를 뭘 어떻게 사갖고 연간 몇 %의 또 확정된 수익률로 어떻든 좀 받겠다. 아니면 또 아파트 막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아니면 소비로서도 뭐 마땅히 뭐 의식주 기본적인 거 외에는 또 할 일이 없잖아요. 해외여행 가서 뭐 쓸 일도 없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은 계속 있고 해서 팔아도 또 주식 안에서 또 뭘 사게 되고 팔아도 뭘 사게 되고 새로운 돈은 계속 들어오고 이게 한국만의 현상들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 현재 시점들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양상은 글로벌 교역이 정상화된 시점 그러니까 즉 코로나가 얼추 잡히는 시점 거기까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역설적인 그런 면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직후에 공개 방송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 상단 투자자문 생방송 거기에 녹화 방송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7월 5일 날이죠. 7월 5일 8시 3분부터 오후 8시 3분부터 9시 23분까지 80분 녹화되어 있는 내용 그 내용을 보시면은 또 충분히 더 이해하시기 좋으실 겁니다.